자,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206페이지 문제집 206페이지 62번 문제 있죠? 한번 문제 봅니다. 기출문제인데 소득세법상 고지사 갑이 2016년 5월 2일에 취득해서 2021년 3월 20일 등기한 상태로 양도한 건물에 대한 자료이다. 갑의 양도득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차익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26회 때 나온 건데, 25회 때 나온 건데, 한번 어떤 건지 봅니다. 여러분, 계산 문제는 너무 계산 이런 거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한번 문제집을 통해서 이런 것들 한번 연습해보고 이렇게 대비하면 되는 거지. 우리 세법은 계산 문제는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게 뭐 꼭 양도소득세에서 나온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뭐 지방세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국세 양도소득세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뭐 랜덤이니까. 근데 주로 양도소득세 쪽에서 계산 사례 문제가 많이 나온 건 사실인데, 그래서 꼭 이렇게 어디서 나온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신경 쓸 거 없어요. 한 문제 나오는데 딱 봤는데 그 계산 사례 문제는 항상 어떻게 돼? 맨 마지막에 풀어야죠,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이 계산 사례 문제가 세법이 어렵게 나올 때가 있어요. 간단하게 나올 때도 있지만 사례 문제가 계산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이게 62번 문제도 좀 빠듯하게 이건 풀 수는 있었는데 64번 문제 같은 28회 때 문제는 시간 내에 풀기가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간 내에 한 문제 맞추려고 시간 내에 풀다가 뒤에 있는 것을 못 풀고 똘똘한 문제들을 손만 잡아서 벌떡 일어서는 애들 못 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항상 맨 마지막에 푸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례 문제는 신경 쓸 거 없고요. 자, 한번 봅니다. 취득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양도책 계산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해서 정해야 돼요? 추계 방법으로 정해야 되겠죠? 양도가액은 매감기, 취득가액은 매감한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얘기고, 취득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 없어요. 그럼 뭘 적용해야 돼?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없으니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 되고, 기준시가 1억입니다.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은 있네요. 이제 매감기인데 매매사례가액이 있어요. 3억 원. 감정가액 없고 기준시가는 2억이고요. 자본적 지출액, 본래용도를 변경한 개조비용이 1억 4천. 양도비 지출액이 전부 합쳐서 2천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거죠? 여기 다 지웠구나. 자, 지우지 말라고 그럴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양도차익 계산이요. 먼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우리가 양도차익을 구하는 건데, 그때 필요경비,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인데,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건데요. 자, 그럴 때 양도가액은 지금 불분명한데 매감기인데 양도가액이 있죠? 얼마예요? 지금 매매사례가액이 얼마? 3억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지금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는데, 취득가액 분명한데 매감한을 적용하죠?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대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야죠?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자,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게 되면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합니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자, 시기 의미를 이 문제를 통해서 이 계산 구조를 좀 더 이해하시면 돼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이고요. 그럴 때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으로 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그냥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하고 끝나는데,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자,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 합계액과 이거 합계액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요 합계액하고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예요? 큰 금액을 양도책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큰 금액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을 먼저 구해봐야 돼요.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요. 양도 당시 이 실지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해서 구하잖아요.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얼마라고 했어요? 그럼 없으니까 매매사례가액이 얼마예요? 실지거래가액이 없으면 매감기 적용합니다. 매매사례가액 적용하는데 3억 원. 양도 당시 기준시가 2억. 취득 당시니까 1억. 3억 2분의 1이니까 환산 취득가액은 얼마예요? 1억 5천이요. 그러면 이 기타 필요경비는 필요경비 공제액은 안 구해도 돼요. 일단
왜냐하면 이거는 숫자가 작아요. 왜냐하면 필요비상공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시까지 그럼 얼마예요? 1억 원. 여기에다가 취득 당시 기준가 공제를 몇 프로? 등기됐으니까 3%. 1억에 3%니까 얼마예요? 300만 원. 이거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환산 취득가액 구해놓고 1억 5천 얼마예요?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용 합계액이 전부 합치니까 얼마예요? 전부 합치니까 얼마예요? 1억 6천이에요. 그러니까 양도책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 이걸 필요경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 3억에서 기타 필요경비를 우리가 1억 얼마로요? 6천으로 해요. 자, 그러면 양도책은 얼마입니까? 1억 4천입니다. 그래서 양도책을 최소화하기 위한 양도책은 1억 4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계상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취득 양도비용 비교해서 선택한다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가액 감정가액 적용합니다.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해서 구한다는 거. 요거만 알면 돼요.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고요. 63번 문제는 오늘 계산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건 풀어보시면 되는데 양도책 계산 시에 실거래가를 정해서 양도책 계산할 때 필요비에 포함하는 거 안 하는 거 요것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는 산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 어떤 건지 한번 알려드립니다. 자, 문제 푸는 방법만 실지 양도가액과 기준가가 있으면 항상 뭘 적용해서 양도책 계산해? 실거래가예요. 실거래가, 실지 양도한가액, 실지 취득한가액을 정해서 계산하고 그 다음에 취득세나 등록명세 같은 취득 관련한 조세,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 필요비에 포함해야 하네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영수증이 없어도 취득세 등록명세는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820 포함하고 발코니 확장 비용은 포함해야 하네요. 포함합니다. 좋아지고 낮으면 들어간 비용이니까 벽지 장판 교체 비용, 조명기구 교체 비용 같은 수익 조회출액은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이건 필요경비에 포함 안 하고요. 나머지는 다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 다음에 재산세, 종부세 같은 보유세는요. 보유세 포함하지 않고 양도시 중개보수 인지대 공증비용 같은 이런 것들은 양도 직접 비용이죠. 필요경비에 포함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 5억에서 취득가액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로서 취득세 등록세 같은 820 그 다음에 요거 발코니 확장 비용 1,0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에 양도 직접 비용 180만 원 요거 포함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빼서 양도가액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책 구합니다. 구하면 요게 아마 2억 3천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산수 문제니까 해보시고 64번 문제는 28회 때 문제인데 이거 맞추려고 이런 거 문제 나오면 이거 맞추려고 이걸 힘들게 풀 필요가 없어요. 이거 시간 내에 풀기도 어려워요. 자, 그런데 끝끝내 28회 때 이걸 풀어가지고 합격하는 수험생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 푸느라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뒤에서 막 서둘러서 푸느라고 실수해가지고 한 2문제인가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근데 왜 끝끝내 이걸 풀었냐? 저한테 자랑하려고 다 맞았어요. 만점 맞았어요. 이렇게 자랑 한번 하려고 이걸 5기로 푸는 사람도 있다고 했는데 진짜예요. 5기로 푸는 수강생이 있었는데 인천에서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이런 건 5기로 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건지 취지만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들은 그냥 식의 의미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냥 그리고 계산 이거 못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봅니다.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의 일시주택을 양도한 내용이다. 양도책은 얼마인가? 비과세 법정 요건 충족했고요. 한번 봅니다.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에요. 자, 그러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실제 양도한 가액이 10억이니까 뭐예요? 고가주택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거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까먹을까봐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요번에 종합부동산세 뉴스 들으셨습니까? 종부세 지금 개정안이 상임위 아마 이제 통과하고 이제 이게 임시국회 아마 정부 여야가 합의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이제 바로 죄송합니다. 문제 풀다가 갑자기 이거 까먹을 거야. 아까 얘기한다고 했는데 내가 첫 시간에 얘기하려고 한다가 계속 까먹어가지고 나갔다가 오면 까먹고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 인강수강 선생님들 잘 들어보세요. 지금 국회 이번에 지금 오늘 뉴스에 어제하고 오늘 뉴스에 나온 게 어떤 거냐면 종부세 법안 여야 합의로 결정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건 이제 무조건 통과돼요. 그러면 이제 올해 종부세 부과하는 분부터 이제 올해 종부세 부과 부분부터는 이 규정을 이제 적용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갑자기 들어온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1세대 1주택 다른 건 다 똑같아요 배운 거. 근데 1세대 1주택의 경우에 과세표준 결정 시에 한번 보세요. 1세대 1주택 같으면은 과세표준 결정 시에
만약에 요게 12억 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같으면 1세대 1주택일 때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또는 부부 공동명의인데 1주택자로 신고한 경우에는 종부세 계산할 때 공시가 합계액이 12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얼마를 빼요?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기초공제 3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얼마를 빼요? 6억을 공제하고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얼마 공제했어요? 9억 공제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 95% 곱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이 기초공제 3억 원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로 바꾸냐면 5억으로 바꾼대요. 자, 올려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부부 공동 소유인데 1세대주택자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부부 공동 소유라든가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하여튼 다 똑같이 계산하는데 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계산 요거만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3억 기초 공제하던 것을 얼마를 공제? 5억 공제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거 얼마를 공제? 실질적으로 이제 11억을 공제하겠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12억일 때 공시가격 12억일 때 여기서 11억 빼니까 얼마예요? 1억이고 전체 이제 1억이고 1억에 95% 보니까 얼마? 9,50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기초공제 3억 원 해주는 것을 5억을 공제함으로 인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는 1세대 1주택 단독소 1세대 1주택은 실질적으로 9억까지 과세되지 않았는데 이제 얼마까지요? 11억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냥 뭐 11억까지는 과세되지 않는구나 이렇게만 알면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 계산 구조를 잘 이해하셔서 기초공제 3억 원 하던 것을 얼마를 5억 공제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11억까지 과세되지 않도록 나머지는 계산 똑같아요 다. 예? 여러분 요거 하나 바뀌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추가로 알려드리고 다음에 또 자료에 제가 다음 주에나 이제 그 법안 통과되면 다음에 자료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또 기왕에 한 김에 광고 하나 더 드리면 여러분 백선 문제 특강 이제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죠? 그래서 백선 특강 같은 거 꼭 들으셔가지고 어떤 수강생분은 백선 문제 특강을 했잖아요. 어떤 수강생들은 문제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뭐 그래서 내가 뭐 다 풀어봤더니 뭐 몇 점밖에 안 나왔다고 하면서 실망해가지고 괜히 점수 안 나오면 나를 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태까지 공부한 걸 생각 안 하고 내가 안 가르쳐 준 것만 냈을까봐 다 여기 백선에는 다 그 지문을 1번부터 50번까지 한 파트예요.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다 해서 한 파트 들어있고 그다음 51번부터 100번까지 해가지고 또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다 들어있고 그래서 이렇게 두 번 이렇게 내용을 조세 총론부터 양도세까지 두 번 전체 내용을 훑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가급적이면 내용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중요한 테마는 계속 반복되지만 지문들이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도록 그 100문제 속에 골고루 지문을 가급적이면 쭉 배치해가지고 시험장 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법령 내용들 중요한 지문들을 거기에 다 이렇게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백선 일단 특강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 이제 그것만 훑어도 중요한 지문들을 딱 훑어도 뭔가 또 딱 감이 오니까 앞으로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반드시 마지막 마무리는 백선 특강 같은 거 들으시고 또 마무리 이론 총정리는 언제 하나요? 막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는 9,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 하면서 쪽집게 이론 총정리 마무리 특강 그 한 2주에 걸쳐서 아마 또 그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백선 문제 그러니까 백선 문제 100문제 또 동영 모의고사 40문제씩 해서 160문제죠. 자, 그것만 해도 260문제예요. 거의 문제집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다가 또 저 이론 총정리 저랑 같이 압축해가지고 뭐 OX 가로넣기 2개 중에 고르기 막 하면서 오주선다까지 해가지고 이론 압축돼가지고 뭐 세율 그러면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뭐 상산팔부동팡이로 이런 식으로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정리해서 헷갈리는 것들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이런 총 정리 특강이 남아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지 마시고 마무리 강의만 잘 들어도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 고득점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마무리하시길. 마무리 일정 백선 문제 특강, 이런 쪽집게 총 정리 마무리 특강, 그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 요거로 마무리하시길 꼭 당부드리고요. 아셨죠, 여러분? 자, 그래서 개정된 것도 까먹을까봐 얘기한다고 아침에 오자마자 인사할 때 얘기해야지 그랬는데 또 까먹고 두 번째 시간 얘기해야지 또 까먹고 진짜 계속 까먹었네 이게 한 번 얘기한다는 게. 그래서 요거 이해하셨죠? 이제 요거 어떤 건지 단독소 1세대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표준 계산할 때 개정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고가주택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 실거래가액이 10억이면 고가주택이란 말이 없어도 얘는 뭐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양도 차익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양도속세에서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은 일반적인 양도차익이요, 일반적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해요. 자, 이렇게 해서 비과세금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잖아요. 양도차익. 그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다가 양도가액 10억분의 10억 마이너스 9니까, 자, 9니까 요거 1이고요. 자, 그래서 10분의 1인데 일반적인 양도차익의 10분의 1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양도차익을 구해야 되는데 일단 보니까 실제 양도한 가액은 10억인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취득가액을 어떻게 구해야 돼? 추계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계해서 구해야 되는데, 자, 양도가액은 10억이고 일반적인 양도세 계산할 때 여기서 필요경비 빼야 되는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잖아요. 그처럼들 네, 기타 필요경비 빼서.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를 빼서 구하는데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된대. 그럼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해야 되죠? 취득가액 불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합니다. 매매 사례가액 있나요? 네? 매매 사례가 없어요? 네. 자, 매매 사례가액 없고요. 감정가액 얘기 있어요? 감정가액도 지금 없어요. 그러면 취득가액을 뭐 해야 돼? 환산 취득가액을 정해야 됩니다. 환산 취득가액을 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가 살짝 배웠었는데 환산 취득가액을 정해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을 정하면 기타 필요경비는 뭘 적용합니까?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하고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적용한다. 그러면 아까 배웠네요.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할 때는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이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 합계액하고 비교해줘, 여러분들. 네. 자, 그래서 둘 중 큰 거로 합니다. 그럼 환산 취득가액을 구해봐야 되는데, 먼저 환산 취득가액은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느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5억. 그 다음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예요? 3억 5천이요. 자, 그러면 자, 요거 약분하니까 2네요. 예. 자, 3억 5천에 2니까 얼마입니까? 7억입니다.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 7억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필요계산 공제액은 얼마 안 되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말고 자본적 지출액 양도의 합계액하고 비교해 봐야 돼요. 자본적 지출액 양도의 합계액을 보니까 얼마예요? 1,700. 아이고, 아니네. 그러면 이거 원래는 아까 문제처럼 이걸 또 크게 써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계산 안 해도 되는데, 자, 그러면 1,600이니까 이거 얼마? 저 토탈에서 얼마라고? 1,700? 네, 그러면 이게 더 작으니까 이걸 저기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요계산 공제 합계액을 필요경비를 해야 되죠. 그럼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을 또 구해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공제액은 어떻게 구하느냐? 자,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취득 당시 기준가 얼마예요? 3억 5천. 취득 당시 기준가의 공제율 등기된 거니까 몇 프로 공제를 정합니까? 3%요. 3억 5천에 3%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이거? 3, 5, 15, 3, 3, 9, 1,05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50, 걱정할 필요 없어요. 계산기 있으니까. 자, 1,05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7억 1,050만 원이 뭐가 됩니까? 필요경비가 돼요. 그러면 양도가액 10억에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얼마요? 7억 1,050만 원을, 7억 1,050만 원 있죠? 이것을 빼요. 그러면 양도차익은 얼마가 됩니까?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요? 2억 8천 얼마? 950만 원이 돼요. 8,950만 원. 자, 그러면 2억 8,9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 양도차익이 2억 8,95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2억 8,950만 원, 8,950만 원이요. 그러면 이거에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즉 10분의 1이요. 2억 8,950만 원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가 되는 거예요? 89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치사하게 있죠? 두 개 논점을 묶었어요.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양도차익, 양도가에서 필요경비를 뺀
일반적인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때 이제 양도차익 계산해야 되는데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는데, 환산 취득가액을 정할 때 환산 취득가액 플러스 필금계산공제 합계액과 실제 들어간 자본적 주의 양도금 비교해서 둘 중 어떤 거 큰 금액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문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논점을 물어봤는데 시간 내에 풀기가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막 시험장에서 막 지금 막 마음 급한 상황에서 이걸 차분하게 논점을 다 파악해가지고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시간 쓸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실전에서 또 나왔다? 이런 건 그냥 무조건 제껴야 돼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풀어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31회 때 문제인데, 31회 때 문제인데 한번 봅니다. 자,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소재 1세주택인 고가주택과 그 양도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먼저 1번이요. 거주자가 2020년 취득 후 계속 거주한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을 2021년 5월에 양도하는 경우 장기 보유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항상 제가 장기 보유통제 지문 나오면은 장기 보유통제라는 말을 시험에서 보면 항상 뭘 떠올려? 3년. 이거 항상 염두에 들어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거 3년 보유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년 보유를 못했으니까 장특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맞네요? 네, 받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고가주택이란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혜택을 받는다. 그래요? 답은 쉬웠습니다. 제가 작년에 고가주택과 관련해서 시험에 독립함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여러 개 강의했는데 답은 허망했습니다. 자, 고가주택,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실거래가로 9억 초과하는 혜택입니다. 기준시가 아니고. 부동산 임대업에서 1주택 소유하는 자의 임대속 비과세에서 그 비과세에 배제되는 고가주택, 부동산 임대업에서 고가주택은 뭐고? 기준시가로 9억 초과하는 혜택이고,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혜택이고, 양도세에서는 실거래가 9억 초과하는 혜택이고, 2번 정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통제액은 안분계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요, 양도차익과 장기 보유통제 계산할 때 안분계산하는데 어떻게 안분계산하냐? 여러분 왜 안분계산을 왜 해요? 안분계산을 왜 하냐면 여러분 봅니다. 안분계산을 왜 하느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다. 자,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 그러면 양도세 실거래가의 9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데 양도세는 과세가 됩니다. 비과세 배제되고 고가주택은 과세예요. 그런데 다만 9억 초과하는 게 고가주택이죠.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9억까지는 고가주택이 아니니까 비과세 요건을 갖췄을 때 비과세를 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꼭 잘 알아두셔야 돼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차익 전액 과세한다 땡이에요. 전액 비과세한다 땡이에요. 자, 전액과세도 아니고 전액비과세도 아니고 과세긴 과세인데 9억까지는 뭐하고? 비과세하고 9억 초과액만 과세하는 겁니다.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한 걸 빼기 위해서 안분계산해요. 양도차익 계산할 때, 장기 보유통제 계산할 때. 그래서 안분계산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장기 보유통제액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장기 보유통제액, 그러니까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액이요. 양도차익에다가 장기 보유통제 공제율 곱해서 구한 일반적인 장기 보유통제액에다가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그러니까 이거 안분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장기 보유특별공제액 여기다가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해서 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안분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양도차익 계산도 그렇고요. 자, 그래서 이제 맞는 얘기고. 또 보시면 법령에 따른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95조 1항에 따른 양도차익. 이게 일반적인 양도차익이거든요. 여기 양도차익에 양도가액에서 9억 원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안분한다는 거죠. 양도차익에다가 아까 일반적인 양도차익 구하는 거 구했었잖아요. 그 다음에 5번 다가구 주택을 구익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여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를 보죠. 단독 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다가구 주택, 지방세만 매 한 가구 한 가구마다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어도 공동주택처럼 판단해요. 근데 종합부동산세에서 다가구주택은 전체로 어떻게 했어요? 한 개의 주택으로. 부동산 임대비에서 주택수 계산할 때 다가구주택은 어떻게 해서 전체를 한 개의 주택으로. 양도소득세에서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단위로 한다면 하나의 주택의 양도로 봅니다. 그럴 때 얘가 고가주택이냐를 판단할 때는 전체 실거래가액을 가지고 전체 하나의 주택으로 판 가격, 그걸 가지고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분들? 자,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66번 문제 보겠습니다. 66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자료에 의한 경우 토지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국내 거주자 김투자 씨는 2021년 2월 10일 취득한 토지를 등기됐고요. 2021년 10월 10일 타인에게 양도했다. 토지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은 10억이고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면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불명하니까 딱 보니까 양도차익 구하는 문제인데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 돼? 추계해서 정해야죠. 그 다음에 매감한기를 적용해야 되고 해당 토지 양도 당시 매매사례가액과 감정가액은 없대. 그럼 뭘 적용해야 돼? 매감, 환산 취득가액을 구하라는 얘기네. 취득가액 똑같은 문제네. 그리고 토지 취득 당시 개별 공시가 4억이고 양도 당시 개별 공시가는 5억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양도가액은 얼마고요? 양도가액은 얼마고? 10억. 자, 그럼 양도차익과라고 그랬는데 양도가액은 얼마고? 10억. 그 다음에 우리 취득가액 등 취득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취득가액 환산 취득가액 구해야죠. 환산 취득가액 구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타 필요경비요.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구합니까, 여러분?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얼마입니까? 10억. 여기다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5억.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4억. 자, 그러니까 요거 10억에 5분의 4. 자, 40억에서 5로 나누니까 얼마입니까? 5, 8, 40. 8억이네요. 자, 그래서 5분의 4, 8억. 그러면 환산 취득가액이 8억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기타 필요경비로 뭘 해줘야 돼요?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을 정해야죠. 필요경비 계산 공제.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얼마입니까? 4억. 토지 기준시가는 4억이잖아요. 취득 당시 개발하니까 4억. 자, 여기 4억에다가 공제를 몇 프로요? 3%. 3% 적용합니다. 그러면 3%, 4억에 3%니까 얼마입니까? 4, 3, 12 얼마입니까? 4, 3, 12니까 얼마예요? 1200만 원이죠. 그래서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는 8억 얼마? 1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억에서 8억 1200만 원을 빼. 그럼 얼마입니까, 여러분? 10억에서 8억 1200만 원을 빼니까 얼마냐고요? 1억 8,800만 원 나오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문제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니까 취득가액을 추계해서 정하고 그럴 때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니까 매감한 환산 취득가액을 정하고 환산 취득가액은 양당시 실거래가액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같은 거 여기다가 양당시 기준가분의 취득당시 기준가액을 곱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기타 필요경비 필요경비 계산 공제액 적용합니다. 그럴 때 이거 어떻게 하냐? 양도 당시 그러니까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다가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가에 공제율 등기된 것은 3% 적용합니다. 원래는 이거하고 실제 들어간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 비용이 있으면 그거 비교해야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67번 문제 보겠습니다. 20회 때 문제인데요. 소득세법상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이제 장특공제, 장기 보유등재에 관한 얘기네요. 자, 갑자기 시간 와버렸네. 자, 장특공제 들어가기 전에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이외수.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바람 부는 날에는 바람 부는 쪽으로 흩날리나니 흔들리나니 꽃피는 날이 있다면 어찌 꽂히는 날이 없으랴. 더러는 인생에도 겨울이 찾아와 일기장 갈피마다 눈이 내리고 참담한 사랑마저 소식이 두절되더라. 가끔씩 그대 마음 흔들릴 때는 침묵으로 깊은 강을 건너가는 한 그루 나무를 보라. 여러분요, 왜 이 시를 제가 선택했냐고요? 요즘이 공부하는 수험생들 귀가 얇아지고 마음이 막 이리저리 사정없이 흔들릴 때죠. 누가 한마디만 하면 그런가 그래서 막 해서
어디 뭐 구원의 길이 있는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여러 가지 막 마음 흔들리고, 아, 너 그러다가 2차까지 다 떨어지, 너 1차 떨어지고, 그럼 또 그러다가 1, 2차 다 떨어진다. 막 해서 2차 포기하고 1차만 하는 게 좋을걸? 막 이러면서 해가지고 또, 나는 2차 포기하려고 하는데 나만 포기하면 불안하니까 친구도 같이 주변에 있는 학원생이나 친구도 꼬셔가지고 같이 포기하게 만들어서 같이 이렇게 하려고도 하고, 해서 막 마음이 흔들릴 때입니다. 내가 지금 이거 공부할 때가 아닌데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듯이 저희들과 함께 마무리는 꼭 저희들 일정에 맞춰서 같이 저희들과 함께 공부하시길 꼭 당부드립니다. 인강 수강생님들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아셨죠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우리가 전진해야 되겠습니다. 왜 한숨을 쉬고 그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봅니다. 보시면 또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두 번째요. 우리 장기 포인트별공제라는 거예요. 우리 장특공제는 가필, 차, 장, 소, 양도소득금액, 기과 말고 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구하기 위해서 양도 차액에서 공제되는 게 이게 장기 포인트별공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치는 이거죠. 가필, 차, 장, 소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금액 계산하기 위해서 양도차액에서 공제되는 게 장특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 장기 포인트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거. 여러분, 아까 그런 계산 문제 같은 거에 막 신경 써가지고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장특공제는 올해 반드시 여러분들이 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거, 공제율 요거 눈여겨봐 놓으면 한 문제 맞출 수 있으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어려운 게 아니니까 성인 문제지. 공제 대상 인것과 아닌 것 이런 건 성인 문제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반드시 몇 년?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의 대상입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외 다주택은, 조정상 지역 내가 아니라 외 다주택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따가 뜰 건데 비사업용 토지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조합원 입주권만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요. 장특공제 배제되는 거 반드시 국내 소지하는 자산만 되지 국외자산은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신경 써가지고 장기부 유대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자산 안 돼요. 반드시 등기가 돼야지 미등기 양도자산은 배제됩니다. 3년 이상 보유해야지 3년 미만 보유한 거 배제된다고 그랬어요. 항상 장특공제 하면 3년 염두에 두고 문제 푸시고요.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나머지 자산은 양도자산은 장특공제 안 해줍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이나 또는 3주택, 입주권, 분양권 같은 거 주택수에 포함해서 하여튼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우리가 2주택과 3주택을 이렇게 다주택 그러지 않고 왜 이렇게 구별해 놨냐면 얘네들 사실은 장특공제가 배제되는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은 양도세 세율을 적용 시에 1세대 2주택과 3주택 요거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주택의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해 놓은 건데, 우리가 수험생 입장에서는 그냥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양도할 때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만 알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공제 대상인 것과 아닌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장특공제 대상은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대상입니다. 그리고 비사업용 토지 포함하고 또 조정상 지역 외 다주택 포함하고요. 근데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원조합원 입주권만 대상이고, 이런 정도 꼭 알고. 하여튼 국외 소지 재산은 아무리 몇 년 보유했든 뭐했든 안 해줍니다. 이런 것들. 미등기 양도자산 3년 미만 보유한 거, 토지 건물 조합원 입주권 이외 양도자산, 조정상 지역 내 다주택 배제 꼭 알아둡니다. 비사업용 토지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비사업용 토지도. 비사업용 토지 배제된다 그러면 틀려요. 장특공제 받을 수 있다. 근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올해까지는 이렇습니다. 우리 시험까지는. 내년에는 또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비사업용 토지도 대상이고, 장기 보유공제 공제액은요, 일반적으로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해서 구합니다. 차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양도 차익의 공제를 적용하는 건데, 시험에서 장기 보유별 공제액은 양도 가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양도 소득 금액의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곱한 금액으로 한다. 막 바꿔요. 아니고 차장이니까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한별 공제를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를 해줘요. 일반적인 토지건물 등 일반적인 것은
보유기간만 갖고, 그때 일반적인 자산은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제외한 일반적인 자산은 보유연수의 공제율 몇 프로씩? 2%씩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3년 이상 4년 미만이면 2, 3은 6, 5년 이상 6년 미만이면 2, 5, 10 이런 식으로 해서 15년 이상이면 최대 몇 프로까지? 30%까지 6%부터 30%까지 장기공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여러분 양도차익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거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요. 보유기간만 갖고 공제해 주다가 올해부터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별로 각각 나눠서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다가 보유연수에다가 연 몇 프로씩? 4%, 거주연수에 몇 프로씩? 4%씩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장기 보유동지액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 대표적인 예가 고가주택이죠. 고가주택은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했어도 양도세 과세가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고가주택 같은 양도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장기 보유동지액은 양도 차익에다가 보유기간별 공제율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합한 것을 공제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 이상 보유했고 10년 이상 거주하면 4%씩 적용하니까 보유기간별 공제율 40%, 거주기간별 공제율 10년 이상 거주했으면 거주기간별 공제율 4%씩 하니까 40%. 그래서 최대 몇 프로까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와 세는 1세대 1주택은요.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일단 보유기간별로 공제해 주는데 보유연수에 4%씩 적용하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12% 이런 식으로. 자, 근데 거주는 꼭 3년을 거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주는 2년 이상 거주만 하면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 그러면 4, 2, 8. 공제율, 거주기간별 공제율 4%씩이잖아요. 네? 보유기간별 공제율 거주 연수에다가 4%씩. 아까 봤잖아요. 보유기간별 공제율 보유 연수에 4%씩, 보유 연수에 4%씩 이렇게 공제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어요. 그러면 4, 2, 8. 그래서 보유는 무조건 3년 이상 해야 되니까 보유를 3년 못하면 무조건 탈락이에요. 장특공제 못 받으니까. 그러면 3년 이상 4년 미만 보유했고 2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했다 그러면 4, 3, 12 보유기간별 공제를 12%하고 거주기간별 공제를 4, 2, 8% 해서 합치니까 몇 프로? 20%부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 10년 이상 보유하면 여기 잘려서 그런데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몇 프로까지요? 40 해가지고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쓰고 주의하고. 그래서 20에서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세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보유기간별과 거주기간별 공제를 합해서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을 인정해 주게 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항상 조합원 입주권은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 입주권 자체를 인정해 주게 한 게 아니라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면 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에 종전 이 주택이요. 이거 종전주택 관리처분계획 인가하면 때려부시고 나중에 조합원 입주권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원 입주권은 입주권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입주권 자체에 대한 이 양도차익의 공제율을 인정해 주게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아니라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 때려부신 이 건물과 토지, 주택의 양도차익의 장특공제, 공제율을 인정해 주게 한 거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이거.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것은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합니다. 이것은 제외하고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장특공제요.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20에서 80%까지 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연제 여러분들이 3년 이상을 보유해야 되면서 그 보유기간 중에 몇 년 거주해야 한다? 최소한 2년은 거주해야 돼요. 만약에 1년 거주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이 확대 적용을 못 받아요. 대신 양도세가 과세될 때 어떻게 적용되냐면 고가주택 같은 애들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년밖에 10년 예를 들어서 15년 보유했는데 거주는 1년밖에 못했다? 그러면 일반적인 공제율 보유 연수의 몇 프로씩?
2%씩. 그래서 30%까지 공제는 받을 수 있어요. 6에서 30%까지. 근데 확대 적용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렇게 확대 적용을 받으려면 20에서 80% 확대 적용 받으려면 이 1세 1주택은 최소한 부유한 몇 년 거주해야 돼? 2년 이상 거주해야 됩니다. 자, 이거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공제 보유기간 같은 것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원래 당해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데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 이월과세 특례 적용될 때는 당초 증여한 배우자 직계존비속, 즉 증여자가 취득한 때부터 보유한이 시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는 거. 나머지는 뭐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상속계시로부터 이런 것도 됐습니다. 기본공제 자 보는데 일단은 기본공제까지 다 봐야 되겠네요. 뭐 보고 문제 한번 쭉 풀어봅니다. 기본공제는 여러분 보세요. 가필, 차장, 소, 양도소 금액 구했어요. 기본공제에서 이제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우리가 과세표준 구해야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시간이 좀 그런가요? 시간이 또 오늘 네 타임으로 오늘 맞춰야 되는데 네 타임으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훑어주지 않고 그냥 문제만 쭉쭉 풀고 그러면 금방 벌써 끝났지. 근데 지금 훑어주고 여러분들 그래야 되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은 기본공제인데요. 기본공제인데 잠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쉬었다가요. 이 기본공제 마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그 문제를 마저 다 풀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여러분들.